예,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장기 추세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추세선은 10년 동안 10년 추세선이면 10년 동안 깨지지 않도록 그걸 잡아야 되는 건데요. 색깔별로 그래서 제가 좀 잡아 드렸습니다. 파란색. 요 파란색은 여기가 이제 32월선 월봉이라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의 종가를 기준으로 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을 보더라도 말일날의 종가가 다르고, 한 달 중에서도 뭐 12일이나 13일날 더 아래 일봉상으로 하루 단위 종가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31일 기준으로만 잡았을 때는 이렇게 잡아도 다 담깁니다. 이제 일본까지 담으려면 대략 48원선까지 조금 더 늦춰서 잡아야 되는, 이렇게 잡게 되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힘들 거고, 이 두 손을 잡는다고 쳤을 때 월봉상 추세는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깨지게 되면은 이 아랫단까지, 여기까지 흘러내린다고 보게 되면은 속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한 800, 1700에서 800 정도까지 흘러내릴 수가 있다. 여기까지 흘러내린다고 하면 이 라인을 이후에 깨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보통은 막바로 이 여기까지를 이렇게까지는 잘 안 깨지고, 보통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튕기던지 아니면 여기서 튕기던지, 그죠? 이 빨간 선 맞고라도 한번 튕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 불구하고 장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거의 1만 가까이도 찍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좀 최대로 장중까지 합쳐서 1만 정도까지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여기 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걸리는 자리까지 이렇게. 사실 큰 그림상에서는 뭐 나스닥 좀 죽겠다고 하시는 것 같지만, 큰 그림상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진짜로 그냥 추세론으로만 입각한다면, 이게 버블이 아니다라고만 한다면은 이렇게 해도 아직 이 추세가 크게 훼손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맞고 또 뭐 상황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예쁘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서 나온 이 기울기가 보통 이제 작전주 급등주 막판 기울기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는 힘들고, 제가 볼 때 여러분 화투 보시면 이 소나무 그림 아시나요? 소나무 그림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요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하고 그다음 떨어지는. 그죠? 대략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닭한 버블 때 약간 비슷한 모습이긴 해요. 닭한 버블도 이렇게 1보다 2가 작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이 소나무 그림도, 그죠? 오른쪽이 더 큰 경우도 있고 아주 잘 돼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차트처럼 이렇게 해서 무너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은 경우, 닭한 버블 때 이랬고, 요런 오른쪽이 더 큰 경우가 이제 닭한 버블 때 코스닥이 좀 그랬죠. 이런 양상들이 많이. 닭한 버블 코스닥이 아니고 그 새로운 기술이 이랬던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칼날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떨어질 칼날을 함부로 잡지 말라는 경험이 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 5일선 회복 전까지는 조금 조심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좀 크게 나온다 싶으면 여기 정도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고 뭐 이후에 뭐 어떻게 전개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정도에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조금 퉁긴 다음에 뭐 그 후에 다시 하락하고 또 퉁긴 다음에 이렇게 약간 하트 소나무 모양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만들어 놓은 이 버블 형태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시작됐을 때 폭락인데, 대략 고점하고 저점을 아주 끝까지 보면은 한 35%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뭐 대략 한 30에서 35% 사이 정도 급락한 것 같고요. 여기는 아직은 고점 대비 아직은 30%가 안 됩니다. 이제 곧 30%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까지 닿는다고 하는 것은 이때만큼의 급락이 고점 대비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닿게 된다면요.
이후에 관건은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헷갈리게 하고 그럴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 작전주 이론상에서 보면은, 급등주 이론상에서 보면은 이 기울기가 나왔을 때, 닷컴 버블 때거든요. 이 기울기가 나왔을 때 잘못 건드렸다가 반등 때 잘못 건드리면 이게 5분의 1당입니다. 예, 작아 보이는데 5분의 1당을 폭락한 거예요. 마이너스 80%가 폭락했다고 여러분. 나스닥 투자 여러분. 예? 물론 여러 지표상 닷컴 버블만큼의 버블이냐 하는 거에는 조금 기업 실적으로는 그 정도 버블은 아니다가 맞죠. 예. 근데 그러나 그런데 이게 워낙에 또 고점에서 이제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아서 어쨌든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런 종목의 좋은 실적을 뺀다면은 이거는 거의 차트나 어떤 밀어나는 현상이나 그런 걸로만 봤을 때는 거의 교과서적인 급등주와 작전 버블의 교과서적인 모습이고요. 심지어 튤립 버블도 막판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로서 이런 차트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는 애플이 좋고 구글이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굳이 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야 되죠? 구글의 실적이 좋아진 게 이때뿐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확 몰아갈 때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애플도 이 차트와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애플조차도 저로서는 그닥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버핏은 다르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은 닷컴 버블 때처럼 무슨 5분의 1가량 뭐 폭락한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점이 16,000이니까 상황 따라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 나중에 8,000선 아래 뭐 개인적으로는 6,000선 한번 깨고 5,000대 한번 올고 충분히 가능한 차트라 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나스닥의 아주 엄청난 저평가라고 해도 또 하락이 시작되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늘 상승이 크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쨌든 이 빨간 라인이 깨게 되면은 그때는 나스닥 인버스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날이 온 건데 이렇게 깨면 재미가 없죠. 이렇게 깨면 재미가 없고 반등을 해줘서 이 윗단에서 깨주면은 그냥 이러면 이 라인이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죠? 이 라인은 계속 타고 올라갈 거고 지수는 떨어지다가 퉁겨서 옆으로 가다가 여기서 깨져주면은 좀 더 위에서 저희가 나스닥을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여기서도 헷갈리게 하고 막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면 여기서는 좀 쭉 닭한 버블 때처럼 떨어져 줘야 그죠? 그래야 저희가 좀 재미를 많이 볼 것 같은데 또 얼마나 헷갈리게 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에 대한 의견이 짐 로저스, 레이 달리오 그리고 그 다음에 버핏 세 분이 좀 다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레이 달리오 정도의 의견이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근데 따지보면 세 명의 의견이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버핏도 지금 현금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했던 거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때 좀 현금 비중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 줄인 다수가 물론 애플도 일부 샀다고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버핏이 새로 접근한 종목은 나스닥 기술주보다는 오히려 저평가 종목이고요. 애플이 2018년에 매수했다가 2020년도에 팔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재매수했다고 말은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계속 추가 매수한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